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토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울산의 아파트 분양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울산의 미분양 주택이 3,000세대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급기야 분양 실적을 공개하지 않는 건설사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한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얼마 전 분양한 또 다른 아파트도 청약이 미달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울산시가 집계한 울산의 미분양 주택은 1,402세대. 하지만 이 수치는 정확한 통계가 아닙니다. 분양 경기가 악화되면서 건설사들이 잇따라 미분양 현황 공개를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분양 현황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아파트 사업장이 울산에서만 6군데에 달합니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분양이 안 되면은 자금 받는 것도 그렇고 이제 업체에서는 이것 때문에 도산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업계는 실제 울산 지역 전체 미분양 아파트가 3,000세대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수치대로라면 울산은 한 달 사이 미분양 아파트가 2배나 급증한 겁니다. 여기에 올해 미분양 아파트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입주 물량 많으면 자연스럽게 매매 가격도 문제가 생기고 그럼 자연스럽게 시세가 안정이 안 되니까요. 분양하는데도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효과가 나타나고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내년쯤에야 분양 시장이 회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동구청은 최근 방어진 용가자미의 중국 수출을 위해 울산수협과 중국 푸광국제무역유한회사 등과 수산업 발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계기로 동구청은 푸광국제무역유한회사와 울산수협 간 원활한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푸광국제무역유한회사는 울산수협과 수산물 구매와 가공 등을 통한 공동이익 실현을, 울산수협은 질 좋은 수산물 공급을 각각 약속했습니다. 특히 푸광국제무역유한회사는 동구에 적정 부지가 있다면 수산물 가공시설을 건립하겠다는 의지를 전했으며 동구청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HD현대조선 3사는 어제 부산 아난티 힐튼호텔에서 260여 개 협력사 대표들과 신년회를 가졌습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열린 이번 신년회에서 참석자들은 조선 3사와 협력사가 동반자 정신을 바탕으로 도전과 혁신으로 미래를 그려나가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는 품질과 기술 혁신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68개의 협력사에 대한 시상식도 열렸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을 비롯한 전국 8개 중소종합유선 방송사업자들이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 3사와 동반 성장과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10일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에서 열린 이번 협약에서 IP 3사와 전국 중소종합유선 방송사업자들은 같은 방송권 내에서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지역 균형 발전, 콘텐츠 공동 개발 등에 상호 협력하며 상생과 공존의 동반자 관계를 갖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지역과 정보 미디어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며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과학대학교의 아이스링크가 전국 아이스 하키팀의 전지훈련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음 달 전국 동계체전 쇼트트랙 경기도 열릴 예정인데요. 울산이 빙상 스포츠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능숙하게 상대 선수를 제치고 날린 퍽이 골망을 흔듭니다. 퍽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전국 동계체전을 앞두고 울산으로 전지훈련을 온 서울 지역 고등학교 아이스하키 팀입니다. 여기서 훈련할 때 되게 운동 환경도 잘 돼 있어가지고 애들이랑 다 같이 열심히 해서 동계체전 우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계체전을 앞두고 울산과학대 아이스링크에서 전지훈련을 하는 아이스하키 팀은 전국 6개 팀. 국제경기장 규모를 갖춘 데다 겨울에도 따뜻하고 빙질과 시설까지 우수해 최상의 전지훈련 장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과학대학교 안에
링크장, 웨이트 트레이닝장, 그다음에 트랙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모든 훈련을 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감사하게도 과학대학교에서 그 기숙사를 제공해 주셔서 이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전국 동계체전 쇼트트랙 경기도 이곳에서 열립니다. 전국에서 많은 관람객이 모여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말에는 일반인을 위한 아이스링크 1일 입장도 운영되고 있어 시민들의 여가 시설로도 이용될 전망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시교육청 최성부 부교육감은 교육감 권한 대행을 맡는 동안 학생들의 심성과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새로 선출되는 교육감이 교육 정책 방향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성부 교육감은 권한 대행은 어제 부임 인사차 JCN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새 교육감이 선출되면 그동안의 울산의 교육 정책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예산에서 삭감된 학생교육원 제주분원 구입 문제도 새 교육감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현황을 파악해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교육연구정보원이 전국 최초로 6개 다문화 언어로 번역된 교재를 편찬했습니다. 이 교재는 울산 지역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교과서의 보조교재 우리고장 울산으로 각 페이지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전자책 형태로 번역본을 볼 수 있습니다. 울산교육연구정보원은 울산에 정착한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들과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 아프가니스탄 공용어인 다리어와 중국어, 캄보디아어 등 모두 6개 언어로 번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주군 삼동면 보삼영화마을 기념관 방문객이 리모델링 이후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보삼영화마을 기념관에는 2,991명이 방문해 1년 전보다 방문객이 2배가량 늘었습니다. 보삼영화마을 기념관은 리모델링을 통해 영화 상영관과 e스포츠 체험 공간 등을 갖추면서 다양한 연령층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에 발맞춰 하루 3번 단체 예약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슈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울산 도심 융합특구 지정과 울산 고속도로 무료화 추진에 대해 서범수 의원과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뉴스 시간에 오랜만에 서범수 국회의원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워낙 조용하고 점잖은 분이라서 예. 오가는 모습을 눈치를 못 챌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새해 됐으니까요. 예. 좀 늦었지만 새해 인사 겸해서 또 설 명절 인사 당겨서 인사 말씀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울주군 출신 서범수 국회의원입니다. 2023년 개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토끼의 지혜로움과 민첩함으로 하시는 일 잘 되시고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울주군 KTX 역사 일원을 도심융합 특구로 지정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셨는데 마침내 지난해 말에 도심융합 특구로 지정이 됐단 말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앞으로 뭐가 달라지나요? 예,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 19일 드디어 울산 도시융합특구가 국토부로부터 지정이 되었습니다. 예. 저는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울산 도시융합특구 지정을 위해서 평소의 의정활동과 그리고 국정감사 그리고 예결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국토교통위원으로 간 것도 어떻게 하든지 울산에 도시융합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사실은 갔었습니다. 예. 그러한 노력 끝에 2020년부터 무려 4번의 도전 끝에 울주군 KTX 복합특화단지 이런 162만 제곱미터와 중구 테크노파크 이런 31만 제곱미터 등 총 193만 제곱미터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지정된 도시융합특구는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최첨단 산업단지와 주거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도시융합특구로 지정이 되면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기반 시설 비용이 지원되며 국공유지 사용료라든지 조세 부담금이 많이 감면이 됩니다. 예. 이를 통해서 기술 있고 유망한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등 지역 발전을 획기적으로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지난해 시민단체 국고 보조금 유용 실태를 조사해서 발표하셨는데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그렇게 많던가요? 사실은 지금까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시민단체 등에 대한 국고 보조금 사용 실태를 저희들이 밝힌 것입니다. 예. 특히 문재인 정부 5년간 시민단체 등 민간단체 국고 보조금 한 해 평균 4조 원, 그리고 지자체 보조금도 매년 평균 13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러한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감사가 지금까지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 대통령실에서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집행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 계획을 발표하고 있고 2023년까지 상반기까지 전수조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향후 민간단체 보조금 대상 선정 과정과 회계 처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토론을 여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의견도 수렴하고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처음 듣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토끼처럼 부드럽게 조용조용하셨지만은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하셔서 3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위원이 되셨어요. 최근에 통과된 법률이라든지 현재 계류 중인 법안 같은 거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큰 거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광스럽게도 국정감사 NGO 단체로부터 제가 3년 연속 우수 의원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라는 국민의 뜻을 알고 더 열심히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사업으로서는 저는 울산 지역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들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의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지역 거점의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해서 대규모 공공주택을 건설하거나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작년 7월에 발의한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융합특구라든지 KTX 복합특화단지 조성,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 울산선 통행료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하든지 조금 우리 일반 울주군이나 울산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지난해 예계류의 질의에서 울산이 국가에 기여하는 것이 많은데 국가가 울산에 지원이 많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의원께서는 이제 점잖게 말씀을 하셨지만 울산의 언론사들은 정부가 울산을 변방처럼 홀대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현실이 어느 정도인가요? 정말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지난 예결위 때도 추경호 부총리께 제가 울산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부총리께서는 산업도시다, 뭐 어떻다. 그것도 있지만 공해도시가 생각나지 않느냐. 그만큼 울산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희생을 해왔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대한민국이 발전했으니 그만큼 그 희생에 대해서 울산에 보상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2021년 기준 국세 납부를 보면 강주가 4조 6천억 원, 대전이 6조 3천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반면에 울산은 2배 가까운 12조 9천억을 납부했습니다. 많이 냈네요. 그런데 국가에서 보조받는 이 국비를 보면 울산은 1조 7천억 원, 강주는 2조 9천억 원, 대전은 2조 7천억으로 세금은 2배 이상 내고 지원은 절반 수준으로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울산, 강주, 대전의 보통 교부세 현황을 보더라도 울산이 강주와 대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러한 울산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대한 저뿐만 아니고 모든 정치인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 되셨으니까 요구하고 열심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이제 마무리해 주시죠.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고통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였지만 울산 시민 모두의 희생과 동참으로 위기를 당당하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만큼 올 한 해 울산 시민 여러분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희망의 정치, 화합의 정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희망의 정치, 화합의 정치 기대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울산시는 설 명절 연휴 기간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해 특별 교통대책을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교통상황 관리와 각종 비상 상황에 대비해 교통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주요 구간에서는 과적 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도로 정비, 응급 복구반도 편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설 연휴 대비 8개 전통시장 주변 9개 구간에 대해 14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고 전했습니다. 울산 해양경찰서가 설 명절을 맞아 수산물 불법 유통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해경은 다음 달 27일까지 울산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담반을 꾸려 수산물 판매업체나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와 유통 이력 신고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 특히 제수용과 선물용 소비가 증가하는 조기나 민어, 문어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거짓이나 혼동에 표시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울산 암각화박물관은 개묘년 새해를 맞아 오늘 17일부터 4월 2일까지 박물관 1층에서 작은 전시 귀묘한 여행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토끼를 만나러 가는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속 거북을 주제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된 토끼와 거북 관련 유물 이야기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전시 기간 동안 박물관 전시실 안에 숨어있는 거북 사진을 찍어 누리 소통망을 통해 홍보한 223명에게는 2023년 행복증서를 전달합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2022 식품의약품 분야 품질관리기준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우수한 품질관리 시스템 운영 능력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는 품질관리 기준이 국제표준화기구 수준으로 대폭 개정돼 예년보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평가 결과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시설과 장비, 품질 보증 능력 등 5개 분야 134개 항목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품질관리 운영 시스템의 국제 수준의 운영 능력을 입증했다고 전했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